고용주가 돈도 막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이러면은 자기를 보호할 길이 없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힘센 사람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차남 삼남들을 규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마피아든 야쿠자든 조폭이든 폼생폼사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같은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너네 하던 대로 해. 다만 이런 정도는 지켜줘. 일본 국가가 야쿠자를 관리해온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일본이 야쿠자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은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폭력 집단 야쿠자를 통해서 근대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한국은 시스템이 안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굉장히 말하자면 후진적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담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제도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커다란 토건 사업이 벌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개 건설사가 입찰을 하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죠. 1번에서 10번까지 처음에는 이제 1번이 가장 낮은 가격, 두 번째 사업은 2번이 낮은 가격 해서 돌아가면서 분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담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자유경쟁 시장 이런 걸 전제로 놓으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토건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매우 평등한 분배 기능을 하던 제도였던 거죠. 관점을 좀 바꿔보면은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살을 깎으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평등한 제도인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시장주의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경제 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돌아갔던 거는 자유시장 원리와 다른 원리들과 공존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원리가 그렇다고 일본에서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있죠. 자본주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자유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따르게 되죠. 하지만 그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멀티버스식으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제도가 작동하면서 굴러갔다는, 담합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의리의 경제, 평등한 경제 산업 구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공존하던 게 바로 일본의 경제 체제였던 거죠. 일본의 기업들의 체질이라거나 기업들이 사업을 따내는 방식, 거래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유시장적인 계약 관계가 가장 우선에 있고 그 뒤에 뭐 친분이 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친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따내고 이런 것들이 먼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이해 속에서는 자유경쟁 같은 것들이 사실은 체질에 안 맞는 하나의 제도적인 원리인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말 쓰죠. 이번에 당신 아들 뭐 어디 취직했어?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어. 이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들어갔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거는 영어에서는 안 쓰는 표현. 회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나하고 계약 대상이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회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예요. 한편에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전통에서는 회사는 사실 명목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있는 건 개개인들 뿐인 거죠. 다른 한편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람을 받는 거죠. 개인은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회사의 하나의 토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 원리다 보니까 우리 토요일날 등산이나 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휴일에 직장 상사가 등산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급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까라면 깐 대로 받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해 방식 안에서는. 그거는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한 개인들이 그 회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오야분이기 때문에 승진을 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중간 보스로 이제 올라가는 정말 야쿠자 같은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의 원리와 그 원리가 거의 상동한다는 겁니다. 물론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지만 이 둘 사이가 결합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쿠자 얘기로 이제 옮겨오면, 야쿠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리, 형제, 충성, 굉장히 정근대적인 어떤 관계들을 중시 여기고, 일본에서 1992년도에 폭력단 대책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특정 범죄 조직을
조직범죄로서 엮어가는 그런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쿠자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협이 가능했던 거죠. 92년도에 그런 법안이 생깁니다. 전국에 몇몇 그 야쿠자 조직을 조직범죄를 일삼는 그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집단이 하는 사업을 완전히 규제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야쿠자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진 거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야쿠자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일본이 야쿠자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경제가 상황이 좋으니까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야쿠자하고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근데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버블 경제가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넘쳐나는 돈을 분배를 한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씩 나눠 가져서 다들 배불렀었는데 이제는 나눠보니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거가 되는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건전한 경제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전한 경제적 질서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인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다막 같은 관례들을 점차 이제 불법화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폭력대처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야쿠자들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국가가 이제 안 된다. 너네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바깥의 어떤 분배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일소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야쿠자 조직 안에 이익을 탐하는 스마트한, 하지만 잔인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기업체를 만듭니다. 합법적인.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 멋진 세계라거나 야쿠자와 가족 같은 데에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의리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식한 그런 낭만적인 협객들인 거죠. 얘네들은 나와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 있으니까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버스적인 공존에 입각한 세계가 아니라 완전 경쟁으로 내모는, 누가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 경쟁 체제에 내몰렸을 때 사실은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야쿠자든 담합제도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전부 없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사회가 나아졌느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하나의 자율적인 공간, 거기서 삶을 위태롭지만 살아가는 군상들이 사회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회사가 가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코분들처럼 생계를 회사가 보장해주던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짬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진보했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른바 공정의 이름으로 굉장히 냉혹한 경쟁에 몸 하나를 갖고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중간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소득이 또 저소득을 낳고 저소득을 낳는 엄청난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집단이나 보통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그 아우트로적인 사람들이 그런 데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라거나 배제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팽배해지고, 제일교포에 대한 엄청난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셈인 거죠. 이 야쿠자를 통해서 근대 국가나 자본주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국가, 자본주의가 곧 짜여진 룰 안에서만 굴러가면은 만사 오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전능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만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도 국가도 시장이 아닌 것, 국가가 아닌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타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으르고 어떤 경우에는 달래서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운동체 혹은 동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국가는 어떤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은 만사 오케이인 기계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이든 일본 사회이든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어떤 제도가 잘 정비되면,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훨씬 선진화되는 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제도, 선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자본주의적인 경쟁 체제, 그리고 개인을 단위로 하는 근대 국가의 어떤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해 버렸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예측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일본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사회의 변화, 즉 야쿠자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은 사람들을 다른 방식의 위험성으로 몰아넣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